자, 이제 물건의 하자에 이어서 이제 권리의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권리 하자. 자, 총 5가지죠. 첫 번째는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 네 번째가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입니다. 이 표를 외우고 계셔야 되죠. 그죠? 여기서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4가지죠. 그죠? 선악 불문. 선악 불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권.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감액 청구. 그리고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 4가지가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선의죠. 선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액 청구 있죠. 감액 청구는요.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만 되는 거예요. 대금 감액은 전부 타인 권리 그리고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에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깎아달라고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그럼 순서대로 권리하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권리하자 첫 번째는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였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전부가 갑게 아니라 소유자 따로 있는 거죠. 소유자가 따로 있다. 자, 근데 갑이 팔겠다는 그 토지가 병의 소유였어도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 물건 매매, 유효다, 무효다. 타인 물건 매매, 유효예요. 채권행위여서. 자, 그리고 갑이 병으로부터 이 땅을 사서 을에게 문제없이 넘겨줄 수 있다면 이 계약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갑이 못 넘길 때, 갑이 을한테 못 넘겨줄 때, 병한테 사서 넘겨야 되는데 못 산 거죠. 병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때 을 같은 경우는 갑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땅이 전부 다 병 거여서 넘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을이 갑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 못 넘기니까 책임져라. 이때 을이 묻게 되는 책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해제권 행사. 자, 그리고 해제권 행사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 해제권 행사는 매수인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라는 거죠. 선악 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게 헷갈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제척 기간 몇 년이에요? 제척 기간은 없어요. 제척 기간은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1번 전부 타인 소유 매매입니다. 570조 사례 1번 봅니다. 갑이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그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병의 소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569조를 확인합니다. 569조.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 측에서는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거죠. 매매 목적물이 타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아서 을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밑에 570조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는 때 이때는 선악 따질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악이라는 거죠. 그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뭐일 때만 할 수 있다고?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선의일 때만. 자, 내려가서 책임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손해배상은요, 오른쪽 페이지 니은에 나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둘째 줄 중간에 파란 색깔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은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행이익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해당되는 이행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은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전부 타인 권리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 권리입니다. 전부가 타인 게 아니라 일부가 타인 거라는 거죠. 일부가 타인 거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기로 했고 갑이 을에게 팔기로 약정했던 그 토지가 1000제곱미터라는 거죠. 1000제곱미터 토지를 팔기로 했는데 문제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800제곱미터는 갑 건데 800은 갑 건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200제곱미터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자, 200제곱미터가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역시 문제가 없어요. 갑이 병한테 200제곱미터를 사서 요거 사가지고 1000제곱미터 맞춰가지고 을한테 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매매 자체는 유효예요. 역시 문제는 갑이 병한테 사올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못 사온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팔기로 약정했지만 갑이 넘길 수 있는 게 8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책임을 묻게 되느냐는 거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야, 나는 800제곱미터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야, 내가 800제곱미터였다는 걸 알았다면은 나는 이 땅을 안 샀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해제권 행사. 아니면 이럴 수 있죠. 800제곱미터도 오케이, 괜찮아. 그것만이라도 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깎아달라고. 자, 그래서 해제권 행사와 감액 청구 같은 경우는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 둘 다 아니에요. 선택.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문을 좀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사례 1번에 보시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제곱미터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200제곱미터가 병, 자치단체 도로부지여서 매수인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572조 확인하세요. 1항에서 매매 목적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죠? 이건 선악 불문이에요. 자,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800제곱미터 가지고는 내가 이 땅을 샀을 거라고 안 샀을 거라고? 안 샀을 거라고.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 불문이요, 선의만요? 선의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이외에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요. 감액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권하고 감액 청구는 둘 중에서 선택을 하고 둘 중에 한 개 선택을 하고 추가적인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감액 청구하고 손배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복잡한 건 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 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이고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또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게. 그럼 만약에 을이 악이면 못 받게 행사 못 한다는 거죠.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해제도 안 되고 손배 청구도 안 되고. 그죠? 악의의 경우는 요거밖에 행사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제척 기간. 자, 제척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1년은 1년인데 선이랑 악의가 다르죠. 밑에 쪽에 57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 사실이 뭐죠? 하자. 그걸 안 날로부터. 악의의 경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1년인데 매수인이 선의일 때 이때는 안 날이요, 한 날이요? 안 날. 선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날이 아니라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척 기간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자, 뒤로 가서 책임의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대금 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잘 봐두세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해제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밑으로 제척기간 선의는 안 날, 악의는 한 날. 자, 이제 세 번째 권리하자로 갑니다. 세 번째 권리하자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됐다. 뭐 이런 거죠. 수량 부족은 이런 거죠. 애시당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수량을 1000제곱미터로 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매수자 을이 이거 측량해 봤더니 이 양반아 측량해 보니까 이거 지금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800제곱미터인 거예요. 완전 배신이잖아요. 그래, 매매하고 나서 800이 된 거예요? 원래 800이었던 거예요? 원래 800이었던 거죠.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800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800. 이게 바로 수량이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수량 부족. 아니면 집하고 창고하고 집에다 창고 딸린 거를 사기로 했는데 이 창고가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부터 이미 멸실이었던 거죠.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이렇게 멸실돼 있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조문 함께 확인하죠. 574조입니다. 전 2조의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전 2조가 몇 조 말하는 거죠? 572조죠. 전 2조니까. 574조에서 앞으로 2번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몇 조예요?
572조예요. 맞아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574조니까요.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전 2조에서 말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면 해제,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감액 청구. 둘 중에서 선택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뭐 한다고 그대로 준용한다고요. 자, 요 규정을요 그대로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고. 준용. 그대로 쓴다고.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똑같으니까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야 800제곱미터 가지고는 안 되지 이 양반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 또는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면 이때는 뭐 하시고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감액 청구한다는 거 이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감액 청구. 여기 테이프 발라놨죠, 그죠? 쓰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자, 둘 중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조문 잘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자, 574조에서요. 둘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즉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여기서는 요게 선악불문이었죠?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요. 해제권 행사 등 감액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등 매수인이 전부 다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세 개 전부 다. 요게 다르다는 거죠.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1년인데 선의만 할 수 있으니까 안날이요, 한날이요?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죠.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사례 1번입니다. 을이갑으로부터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한 평당 10만 원씩 1000평의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했다. 실측해보니까 800평에 불과하다는 거죠. 수량이 부족합니다. 200평 부족. 자, 사례 두 번째, 갑소유 공장에 대해서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장 3개 중에서 1개가 이미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공장 3개 중에 1개가 멸실된 건 불능이라는 거고,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이미 멸실돼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공장 3개가 전부 다 멸실이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는 무슨 법리가 적용됐어요?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자,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서요. 원시적 불능에서 현재 사례가 공장 3개지 않습니까? 공장 3개. 아니, 공장 3개가 전부 다 멸실이다. 전부가 다 불능이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네? 신뢰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적용되는 건 공장 3개가 멸실된 게 아니라 1개만. 공장 1개만. 이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죠. 일부가 멸실이다.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개체가 안 되죠. 이때는. 이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 이 말이에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 오른쪽에 책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선의일 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2번, 선의일 때 해제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다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밑에 표에 나와 있잖아요. 수량 지정은 매수인이 선이어야 돼요. 그때 해제도 되고 손배 청구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악이면 어떻다고요? 그냥 꽝이라는 거죠. 꽝. 아무런 권리도 없다. 그죠? 꽝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양괄호 2번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원시적인 수량 부족일 때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냐. 자, 동그라미 3번 지문 확인하세요. 매매 계약의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부가 불능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부 불능이니까 요거 가지고 해결하시라는 거죠. 담보 책임으로. 자, 네 번째 권리 하자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용익권 제한입니다. 자, 용익권 제한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용익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부동산에 이미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혹은 그 부동산에 이미 토지, 지상권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나 이렇게 지상권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이런 용익권자들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목적 달성 못 하겠다고 내가 지금.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제. 그리고 역시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면 해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제권도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죠. 되게 이상해, 조문이. 아니, 부동산 사시면서 그 부동산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아셔야죠. 그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법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법은 좀 이상해요. 자, 575조 보세요. 1항에.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었다. 이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때, 즉 선이라는 거죠. 이때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이것도 선의만 할 수 있죠. 자, 그럼 역시 용익권 제한 같은 경우도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요, 한날로부터요? 안날이라는 거죠. 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겁니다. 1년. 자, 뒤로 가세요. 자, 뒷페이지 사례 보시면요. 사례 1번. 갑소유 건물을 매수인들이 5억 원에 매입을 하셨네요. 근데 전세권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근데 법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갑소유 건물을 매수인들이 5억에 매입하면서 전세금 떠안고 매수했다. 당연히 알고 매수한 거죠. 그럼 담보책이 묻지 못하는 거죠. 선의일 때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책임의 내용이요. 선의의 매수인이 목적 달성을 못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에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 권리하자 5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설정돼 있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자, 전세권이나 혹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실행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매입니다. 경매 들어온 거예요.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샀는데 을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거죠.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을의 입장에선 사기가 꺼려질 수가 있겠죠. 이때 갑이 설득한 거예요. 돈 거의 다 갚았다. 이제 마지막 상환을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상환하면 돈 다 갚았고 얘는 이제 끝난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된다고 해서 을이 갑을 믿고 그냥 산 거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니까. 근데 갑이 상환을 못 하셨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당권이 실행돼 버린 거예요. 갑이 변제 못 하니까 경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목적물이 경락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을은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 묻는 거예요. 실행 안 될 거라면서 너 책임져라. 이때 을의 책임은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죠.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선의만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입니다. 저당권 실행에서는 해제권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렇고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부 타인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척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5번째 권리 하자죠. 자, 576조를 확인하시면요.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경매 실행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미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하셨네요. 이때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항 확인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보존했을 때는 출제액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했다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 저당권이 실행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은 내 소유권이 상실돼 버리니까 원래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을이 대신 갚았다는 거죠. 이게 출제입니다. 출제. 내가 대신 갚았다. 실행되면 안 되니까. 즉 변제했다는 거죠. 대위 변제한 거죠. 원래 누가 갚을 돈? 갑이 갚을 돈이잖아요. 내가 갚았죠. 그러니까 그 돈 뭐 하라고? 그 돈 갖고 오라고. 출제액 상환 청구.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구상권. 자,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목적물을 매수한 자가 변제권 행사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얘를 뭐라 그랬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기억하세요? 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들.
이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권,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 파트에서는 이를 구상권 행사라 그러고 계약법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출제액 상환 청구라고 그냥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자, 사망이요. 선악 따질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악 따질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책임의 내용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매수인은 저당권 설정되었는지를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습니다.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해제권 행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출제액 상환 청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선악 불문이에요. 행사기간 없어요.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이요. 576조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저당권이 그냥 설정만 돼 있을 때. 설정만 돼 있고 실행되지 않았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576조가 적용되려면은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뭐가 돼야 돼요? 실행돼야 돼요. 실행. 그래야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저당권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끼고 샀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 끼고 매수했을 때.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토지였어요. 5억짜리 토지. 자, 근데 이 5억짜리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때 설정돼 있던 이 저당권이 3억짜리 저당권이었어요. 3억짜리. 병이 받을 돈이 3억이었던 거죠. 이때 을이 토지를 매수할 때, 저당권을 끼고 사면, 이게 이제 저당권 안고 사는 거죠. 인수. 저당권을 인수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면 토지를 얼마에 사는 거예요? 2억에 사는 거죠. 2억에 매수. 2억에 매수. 그럼 이거를 2억에 매수했다는 거는 이 채무를 내가 떠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해도 2억에 매수한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안 끼고 샀을 때, 인수하지 않았을 때, 저당권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겠죠. 즉, 얼마에 매수했을 때? 5억에 매수했을 때. 을이 토지를 5억에 매수한다는 건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갑이 말소시켜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돈 못 갚아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수했을 때. 융자 끼고 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책에서. 은행 앞으로 존재하는 저당권의 채무액 1억을 매수자가 인수해서 1억 끼고 집을 샀을 때, 이때는 은행 채무액을 공제하고 산 거죠. 매수대금에서 까고 사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매수자 측에서 1억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밑으로요. 양괄호 3번. 576조의 유추 적용. 유추 적용은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된 경우에 유추 적용이 됩니다. 이 576조가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설정돼 있던
자, 갑이 파는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 을이 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소유권 상실했을 때 나의 소유권이 상실돼 버렸으니까 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상대로 책임 묻는 거잖아요. 야, 너 책임져라. 이게 576조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책임져라. 책임져라. 근데 이 576조가요. 저당권 실행 경우뿐만 아니라 설정돼 있던 가등기가 있었고 가등기가 경료돼 있었고 이후에 을이 이거를 사셨고 이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될 수 있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실행돼 버리면은 이런 중간 취득 등기들 말소돼 버리고 누가 소유자 돼 버려요? 병이 소유자 돼 버리죠. 이때도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때도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576조가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든 소유권 상실한 거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576조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가등기 목적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을 때 이때 전부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570조 책임 준용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576조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권리하자 5가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담보 책임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경락을 받으셨다는 거죠. 경락을. 이때까지 봤던 것들은 매매로 산 거죠. 그죠? 매매로 산 거.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경매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거를 을이 샀죠. 근데 매매로 산 게 아니라 뭘로 샀다고요? 경매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락받았다는 거죠. 경락임. 자, 그러면 경매를 을이 받으셨다는 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누군가가 갑한테 받을 돈 있는 어떤 채권자 측에서 경매를 실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매를 실행했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을이 경락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병이 채권자고 갑을 채무자라 그래요. 채무자. 자, 근데 경매든 매매든 돈 주고 산 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도 매매랑 같다는 거죠. 법리상 따져봤을 때는. 아니면 경매나 매매나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경매에서의 경락인을 매매에서의 매수인과 동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경락을 받았더니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채무자 갑을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매라면. 따라서 이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매도인에 속하는 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책임져라.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져. 자, 근데 문제는 채무자 갑한테 자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책임을 묻고 갑이 자력 없으면 2차적으로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책임 묻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죠. 조문 보죠. 자, 사례 보세요. A 소유 토지 1000평에 대해서 채권자 C의 경매로 B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측량결과 200평이 부족하네요. 이거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 하자예요? 자, 측량결과 200평이 부족하다는 거는 수량 부족이죠. 그죠? 자, 수량 부족은 권리 하자, 물건 하자. 네? 앞에 책 앞으로 피세요, 다시. 네, 수업 안 마칩니다. 책 앞으로 피세요. 자, 616페이지 밑에 쪽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네? 이거 권리 하자, 물건 하자. 권리 하자예요. 수량 부족은 권리의 하자입니다. 네? 그 부족분만큼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 자, 그래서 지금 경락받았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때 책임진다는 거예요, 채무자 측에서. 자, 578조의 1항.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따라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단 해제, 경매를 해제해요. 혹은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입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 채무자가. 이때 경락인은 2차적으로 배당받아간 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배당받아간 그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 측에서 이를 알고도 경매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요, 4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매하자는요, 첫 번째, 그 경매가 반드시 공경매이어야 돼요. 사경매 안 돼요. 공경매일 것. 그리고 경매가 유효이어야 됩니다. 경매가 유효일 것. 자,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요, 두 번째, 권리의 하자만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만 물을 수 있다는 건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건의 하자는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넘어가시라고. 아니, 왜냐면 경매 물건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막 몇 년 동안 막 방치된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가 많아요, 경매 물건들은.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경매가 너무 많이 엎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하자 물으시라고? 요거 물으시라고, 요거를. 권리 하자 몇 가지죠? 몇 가지? 5가지.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 그때 책임 물으시라고, 그때. 그죠? 그때 책임 물으시라고. 아니, 경락받았는데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경락받았는데 이 양반들아 8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아까 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 하자죠. 그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리 하자니까요. 그죠? 네. 엄청 헷갈려요, 이게. 그죠? 헷갈리죠. 네. 이게 지금 무슨 하자예요? 경매 하자잖아요, 경매 하자. 그죠? 경매 하자. 기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기역으로. 그죠? 경매 하자. 그러니까 무슨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네?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물건의 하자 안 된다는, 왜 안 되는 거, 물건의 하자는요? 미음으로 시작하니까요. 그죠? 권리의 하자만 물을 수 있다, 경매에서는. 세 번째, 책임 물을 때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물어요. 해제를 통해서 경매를 다 업고 손해배상 청구, 감액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측에서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지만 채권자, 채무자 측에서 하자 있음을 채권자, 채무자 측에서 하자 있음을 알고도 고지를 전혀 안 하셨거나 전혀 알려주질 않았던 거죠. 혹은 하자 있음을 알고도 애가 모르겠다 그냥 경매 신청해버렸다. 채권자 측에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하자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자, 내려와서 요건 확인하세요. 경매가 유효이어야 됩니다. 경매가 유효할 것. 자, 오른쪽 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권리의 하자일 것. 물건의 하자는 안 돼요. 권리의 하자일 것. 자, 내려가서 책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2차적인 책임은 채권자한테 있다. 자,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2번이요. 낙찰자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원칙은요. 원칙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는 경우는 니은의 예외 보시면요. 채무자나 채권자나 흠결을 알고도 경매 신청했다. 하자 있다는 걸 알고도 그냥 경매 신청 해버린 거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자, 디귿은요. 디귿 넷째 줄에 보시면은 낙찰자에 대해서 하자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으셨던 거죠. 책임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자, 여기까지 해서 담보 책임 관련된 내용들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환매 같은 경우는 패스, 시간 관계상 패스고요. 그 뒤에 교환, 임대차, 여기서부터는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과 묶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심화 과정은 오늘로 종강을 하고요. 다음 주는 요약집 가지고 오세요. 요약집. 다음 주는 요약집 가지고 합니다. 요약집 가지고.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임대차부터 해서 특별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는. 아시겠죠? 네, 다음 주 요약집 꼭 가지고 오시고요. 자,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